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3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0년 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은 정사일주이면서 정화일간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지, 월령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주 8글자를 써놓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글자 8개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많지 않은 8개의 글자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물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뭐 연간, 연지, 월간, 월지, 그다음에 일간, 일지, 시간, 시지 나름대로 다 뜻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십천간 중에서 세 번째 글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즉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나오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천간 하면은 또 뭔 소리 하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써드립니다.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는 10개를 뜻하는 것이고요. 천간은 천간과 지지, 천간 10개를 십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를 십천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갑, 목, 을목, 병화, 정화 네 번째죠.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로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고요.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대비되는 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렬하고 뜨거운 어떤 열기와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로 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양화인 병화와 같이 그렇게 막 맹렬하고 막 이런 불로 보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광으로 봐요. 등촉지광. 등촉지광 알죠? 등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촛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촛불 같은 것도 등촉지광. 달빛 같은 경우도 약간 병화같이, 병화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는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잔잔한 그런 불빛, 달빛 같은 것도 정화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별빛, 우리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것도 많이 듣죠. 되게 달밤, 별밤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너무 밝은 것보다는 약간 좀 어두컴컴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도 좀 약간 누그러뜨리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약간 감성적이고 약간 센티멘탈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겠지만, 옛날 뭐 한창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뭐 별밤이라든가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부하면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추억, 아련한 추억 같은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도, 병화는 낮에 강렬한 태양이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밤에 은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별빛, 달빛 들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촛불로 볼 수도 있겠고, 우리 전기불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길 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휘황찬란 네온 사인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밤에 불이 굉장히 휘황찬란하니 멋있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돌산대교라든가 저쪽 뭐 큰 다리 같은 거 보면은 또 이게 네온 같은 거라든가 이게 빛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 같은 걸로서 이렇게 잘 장식해 놓게 되면 되게 멋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다 병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큰 틀의 어떤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다 그건 정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전기불, 모닥불, 이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뭐 우리 호롱불 같은 거 있죠. 아주까리 기름 같은 걸로 뭐 예전에는 그 등을 켜고 밤에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콧구멍도 시커매지고 그 끓음 때문에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하면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렇게 강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음유하다 그러나요? 음유하면서 약간 부드러우면서 좀 잔잔한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머니들이라든가 요즘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치성 드리시는 분들 촛불 켜놓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망망대해에서 여러 가지 배들이 항해를 할 때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돼요? 등대 같은 것도 정화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화일관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뭐랄까 치성을 빈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정화일관들이어서 남의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또 정화일관이다. 병화일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병화일관들도 세상 만방을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밝게 비춰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병화일관이든 정화일관이든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일관도 그렇겠지만 특히 정화일관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이고 솔직한 그런 마음씨, 그 다음에 헌신적이면서 봉사정신 같은 거 있죠. 봉사정신이 좀 투철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화일관들을 너무나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잔잔하게 촛불 같은 것이 잔잔하게 이렇게 타오를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늑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만은 그것이 화재로 번지게 되면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했죠. 마치 그러한 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화이기 때문에 또 화일관들, 특히 정화일관들 딱 보니까 사람이 착해 보이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성질 건드리면 또 이렇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관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삶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물론 다른 일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원하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 약간 헌신적으로 좀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한데, 한번 이 정화일관들 꼴통짓 하기 시작하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꼴통짓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꼴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정화일관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정화일관은 그러한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그래 해서, 양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의 빛과 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병화는 스스로 발열, 발광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건 써줘야 돼요. 근데 발광하면 또 욕같이 들리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 열을 발한다 하는 뜻인데,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하기는 좀 어렵고, 반드시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뭐 호롱불도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촛불도 파라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계속 불꽃이 있을 때 계속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빛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 지지로는 인목이 되겠죠. 인목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땔감이라든가 기름 같은 그런 것이 되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간목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인성으로 인해서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자식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화가 목을 쓰지만 이것을 유유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해서 정제인 경금이 있어서 감목을 이렇게 벽갑해주게 되면, 벽갑한다는 거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큰 통나무가 있으면 도끼라든가 전기톱가루로 잘게 잘라야지만 그 불을 피울 때 적당하게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 수 있죠. 큰 장작을 이게 아름드리 큰 나무를 베가지고 바로 불 붙이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벽갑 인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인인 간목, 인목이라든가 정제인 경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인을 쓴 사람들 대체적으로 성향에 정확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교과서적인 그러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라든가 투자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국세가 재성도 왕해지게 되고 일간도 왕해져서 신왕 제왕 하게 되면,
신앙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간도 왕하게 되고 재성도 왕하게 되면 뭐 투기 투자 다 할 수 있겠지만 정화의 특성 자체가 정관 정의를 쓰기 때문에 정제와 정인을 쓰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좀 이렇게 뭐 도발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안정적이면서 정확하고 꼼꼼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특징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으로 정화가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월령은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월지가 다른 글자에 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월지 자체는 계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계절 안에는 왕세의 개념과 왕세라고 쓰죠.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어떤 계절에 왕하고 약하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여름에 태어났을 땐 뜨거울 때 태어난 것이고 해자축월 겨울에 태어났을 땐 차가울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월령은 계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축월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 있네. 그렇죠.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 해월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끼어 있다 해서 중동의 계절이라고 하고요. 중동.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중에서도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늦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겨울. 그래서 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동이다 내지는 개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적 개념에서는 매우 덥은 계절이 아니고 매우 추운 계절. 그래서 제가 아까 엄동설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떠한 일간이구를 떠나서 일단 축월은 춥다 덥다 매우 추운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춥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강할까요? 양이 강할까요? 음이 가장 강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해월, 그 다음에 자월, 그 다음에 축월이 이렇게 돼서 해자축을 북방이라고 하면서 계절 자체가 겨울이고 이때가 가장 수가 가장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된다. 왕하다 수가.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에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가 걸로월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 그 다음에 수가 자에 이르게 되면 가장 왕성한 때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수가 축월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가장 왕한 임간지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기세가 조금씩 이제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간지, 제왕지, 그 다음에 쇠지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수가 가장 왕한 때 해월, 자월, 그 다음에 축월로 넘어가서는 수의 기운은 좀 약화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엄동, 매우 추운 겨울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 뭐냐면 진술, 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다 싸잡아서 4개월이라고 그래요. 4개월.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끝에 해당되는 계절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요거 축월을 개동이라고 할 때 요 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월이라는 것은 개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개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은 개추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했던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동이 되죠. 개동. 그래서 요 개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 4개죠. 그래서 4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나 추동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진술축미월을 그래서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요 4개월인 진술축미월은 뭐가 왕하냐? 토가 왕한 계절이다. 토왕절이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자축월은
겨울방이면서 겨울이면서 수가 왕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 맞고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 자체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은 맞지만, 월령인 축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 맞습니다. 단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에 해수가 다시 있거나 또 자수가 다시 있게 되면 이때는 지지로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잖아요. 해자축 방합이 형성되게 되면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계월인 진술축미월은 뭘 잘 봐야 되냐면, 지지로 방합이 형성되느냐, 이 형성되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은 뭐예요? 인묘진 방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은 신유술 방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은 해자축 방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는 사오미 방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축월이 아니라 여기가 술월이었다라고 하면 신유술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술월 자체가 토가 왕하긴 하지만 술월은 신유술에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 유금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이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토왕절인 술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의 사계월은 꼭 살펴야 할 것이 방합이 형성되는지를 꼭 살펴봐야지만 사주가 어떤 오행이 왕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진술축미월에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진술축미월은 토가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정미, 뭐 예를 들어서 또 여기 밑에 진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건 토가 왕한 계절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정화 자체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화는 해에서 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에서 여기는 태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축월에 이르게 되면 축월에는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장생을 지나지 않은 단계, 즉 모체 내에서 아직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든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든 절태를 지나서 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한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당한 이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진술축미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화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식신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식신상관이 어떻게 돼요? 기운을 쭉 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약한 정화를 갖다가 생조, 좀 빛을 더 크게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토의 기운은 그만 뺏어가도록 이렇게 말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흥부와 놀부의 집 보게 되면, 흥부의 집은 대체적으로 가족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뭐 8, 9 됐는데, 흥부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요즘 흥부와 놀부는 이제 요즘 세대에 맞게, 그래도 놀부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흥부는 현실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냥 원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흥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너무 많죠. 근데 일간 자체는 착하긴 한데 능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일간 정화가 흥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많은 자식들은 바로 이 식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내 자식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놀부가 나를
형인 놀부가 나를 도와주든가 아니면 흥부와 놀부를 낳아줬던 원래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뭐 유산을 좀 상속해 주게 되면 그래도 흥부가 그 유산을 가지고 또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죠.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 인성을 얻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놀부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비경겁제를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비경겁제를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성을 얻어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뭐예요? 인성을 얻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인성은 두 가지 좋은 점을 해요. 어떤 걸 하냐면 인성은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인 목이 있다면 토도 목극토에서 토도 절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경겁제인 화가 있다라고 하면 화는 형제 자매로서 흥부 입장에서 놀부로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지만은 화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토를 또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경겁제인 화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인성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상관격은 그래서 패인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패인해야 한다. 그래서 뭐 게임 패인 이런 거 말고 패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찰패자예요. 찰패. 옛날 호패법 있었죠. 우리 조선조 때 호패법 할 때 이 패자가 이게 옆에다 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옆구리에 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을 얻게 되면은 식상도 절제 조절을 할 수 있겠고요. 일간도 생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상관 패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화가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화는 간목 내지는 인목인 인을 쓰는 것이 좋고요. 편인 같은 을목 내지는 묘목 같은 경우에는 쓴목, 물에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화 내지는 지지로 오화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살펴보고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엄동설한이자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격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의 지장간이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살펴서 격을 논하게 됩니다. 이 축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뭐가 있나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고 보고, 신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기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 축의 정기, 본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얘가 1순위가 되고 얘가 2순위가 되고 얘 개수는 3순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가 음토인 축토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자, 축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토는 그냥 기토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축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한적인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신금이 다시 투출한다거나 개수가 투출하더라도 1순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에서 기토가 투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 투출하고 이런 신금이 아니죠? 이 신금이 투출하고 예를 들어서 개수가 투출했을 때는 1순위가 뭐라 그랬죠? 얘라고 했잖아요. 얘. 그죠? 기토가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정제격이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살을 생하죠. 이거는 뭐예요? 일간이 약하게 되면 재성도 감당할 수 없고 관살도 감당할 수 없어.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뭐예요?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편제격의 재살태왕한 사주가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격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 얘도
있고, 물론 이제 생시에서 계속 나타날 수는 있겠죠. 자, 여기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축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 일간은 약하고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은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식신은 왕하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말은 식신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력 자체는 상관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진상관격 내지는 이걸 갖다가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말뜻 내지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하는 이 말뜻 안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식상은 왕한데 일간은 약해서 약한 일간이 저 많은 식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용어 자체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거쳐서 강조했던 말,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한자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명리학 용어를 쓰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빨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이 명리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리 용어를 많이 쓴 사람들이 월등하게 빨리 명리학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명리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꼭 명리학 용어를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설기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약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생조해 주는 글자, 즉 인성이라든가 재성 같은 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연지해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해자축 방합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자수가 없다 하더라도 해수와 축토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준방합이 형성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준자가 된다라고 하면 방합 준해서 생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완전한 방합이 되기 위해서는 해자 축이 완전히 다 있어야 되는데, 해 축이 하나 없다든가 해가 하나 없다든가 자가 하나 없다 하더라도 방합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준자를 붙이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해자축 중에 한 글자는 반드시 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령이 자월이라든가 월령이 축월이라든가 월령이 해월이 되어야지만 해자축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인월, 묘월, 진월 다른 계절에 해자축이 다 있다고 해서 방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 원령을 득하지도 않았는데 방합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령이 축월이기 때문에 해자를 보더라도 이거는 준방합 형성됩니다. 매우 일간 자체가 아직까지 뿌리 들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매우 일간이 약하고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지로 일지로 사화가 이렇게 있어서 정사일주가 되죠. 간여지동이 되면 대체적으로 부분이 불리하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 이 정화일간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 들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건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부분이 있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아무리 성격 더러운 좀 안 좋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거 해수가 여기 있다고 해서 사해충에서 깨졌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원격되어 있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떨어져 있다고 해서 원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하려고 하는 그런 위태함은 있다 하더라도 충에서 깨지는 않는, 만약에 사하고 해하고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해충이 돼서 깨지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충돼서 깨지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 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좀 모를까, 정화는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없다 하더라도 크게 그냥 무해무덕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글자 정화 밑에 있는 사화가 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처덕, 남편덕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오늘 명식 여기까지 보고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 일단 사화밖에 정화 일간 자체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계속 축월에 물론 이제 정화, 월간의 정화도 있다 손치더라도 이 정화도 이 정화, 월간에 있는 정화가 나한테 도움을 주려면 결국 이 정화라고 하는 것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대체적으로 일지에만 의지하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뭐랄까 일을 진행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대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자, 해자 쪽에다 금이 많게 되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좀 공격하거나 나를 좀 뜯어먹으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자는 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자는 남편 말을 좀 잘 들어야 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수 같은 경우 축월에 해수 있는데 자수가 있게 되면 뭐예요? 한기, 축월이라고 하는 것도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엄동설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수라고를 보면 한기만 더 가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추워지는 그런 글자, 그다음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술을 생해서 한기를 더 가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축일주도 똑같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 일간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도 마찬가지로 술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썩 좋은 글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거는 이제 사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중에 인목을 보게 되면 이 인중에 있는 지장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마운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정화, 일간 정화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용신을 돌보고 자기 사주 국세를 돌봐야 되는데 임수하고 뭐예요? 탐합하느라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약간 그래서 사주가 좀 약간 탁해진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개묘시가 돼도 마찬가지죠. 축월에 아무리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건 축에 또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해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능히 촛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개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매우 불안하고 신경이 매우 예민합니다. 항상 초조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좀 뭐라 그럴까, 좀 상할 자체가 빨리 안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병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화이기 때문에 임수개수 투출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두려워할 바는 아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밖에다가 공을 들이기 위해서 촛불을 켜놨는데 비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언제 정화가 꺼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이거 묘목까지는 상관이 없대. 개수가 투출하는 것이 저건 매우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갑진 같은 경우는 뭐 진토를 받다 하더라도 간목이 해 뿌리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으면서 인성이 간목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그 다음에 사화를 같이 받기 때문에 정화일간도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뭐 사화 간목을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생시를 볼 수가 있겠고, 일사병호시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목을 봐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을사시의 사와 병호시의 비견겁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를 누군가가 형제 자매라든가 동기 동창이 나를 좀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정미, 무신, 기후, 경술, 신의 싹 다 좋은 생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정미시에 정화 투출했다 하더라도 큰 도움 안 되는 것이고, 밑으로는 뭐예요? 결국은 또 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역할. 그 다음에 무신기유, 토는 화의 기운을 설계할 것이고요. 금이라고, 신금,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를 가중시키는 역할. 경수시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생시가 저는 가장 안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사해충, 이거는 되는 거예요. 얘를 충하려고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이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사화는 시가 신의 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해충이 돼서 이게 마저 꺼져버리게 되면 정화가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야 할 생시 신의 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명식과 한번 비교해 볼 명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같이 볼 명식은 갑오년
정축월 정의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것은 오늘 본 명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명식을 갖다가 옆에다 같이 갖다 놓고 비교 분석한다라고 하면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갖다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단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생시가 되면 좋은지 이제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똑같은 정화가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등촉화, 그죠?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달빛, 별빛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령인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겨울에 해당이 되면서 매우 엄동설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동설한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매우 추운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진술축미월이요. 사계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계절은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벌써 이거 2번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듣게 되면 복습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자, 일단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정화는 약하고요. 토인 축은 왕하다, 그러니까 세력을 얻게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설기태과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사주 명식이 되는 거예요. 설기과다하다 내지는 설기태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도 이런 말 하면 식사 드시는 분 없겠죠? 설사를 하죠. 설사. 이 설자가 똑같은 설자를 써요. 뭐냐면 나의 어떤 것을 갖다 기운이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빼간다는 거예요. 내가 발산하는 게 있고, 자, 설기태가가 아니라 발산이라고 했어요. 발산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갖다가 내가 겉으로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기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를 뺏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설사 내지는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설기가 과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 도와주게 되면은 촛불이 연료가 충분히 채워져 있어서 능히 촛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히 이 사주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겠고요. 이 간목의 지지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일지에는 해수에 뿌리를 두게 되는데, 이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수이긴 하지만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도 오화가 있어서 일간 정화가 오의 뿌리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이 사주에서도 이 사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일간 정화가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비슷한 생시를 놓고 볼 때는 갑진시를 볼 수가 있겠죠.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약간은 비슷해요. 축월에 사화를 받고요. 이거는 축월에 오화를 받고 간목에 투출되어 있는데 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간목에 투출되어 있는데 진에 뿌리를 두고 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화운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제가 요때도 말씀드렸죠. 이 정화는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오화의 핵심이 있는 것이고, 이 오화가 있어야지만 따뜻하게 조우도 할 것이고, 따뜻하게 조우가 되어야지만 간목도 생목, 살아있는 나무가 돼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뭐 갑진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병호시가 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을사시가 돼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을사시가 되면 절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똑같죠.
이 사화가 들어올 때 해수가 있게 되면 이건 사해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을사가 되게 되면은 일지에 있는 배우자궁과 시지에 있는 내 자식궁이 충하게 되기 때문에 내 가정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지와 시지가 충하는 생신은 좀 안 잡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만약에 화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을사시보다는 병오시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무신기유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세아주가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축월에 자, 물론 자수는 없다 하더라도 축월에 해수가 2개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방합인데 준방합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월지에 있는 축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이 축은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신금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기를 가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간목과 연지에 있는 오화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을 파한다거나 내지는 오화를 파하게 되면 매우 흉한 그러한 사주 국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화가 용신이고 목이 용신이고 화가 희신이 되기 때문에 대운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 내지는 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이 대운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해자축, 병자을의 갑술개유 임신이라고 하는 금수운, 즉 겨울과 가을로 가는 그러한 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약간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자, 병자시가 됐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자축합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자수는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오화를 충고하게 되니까 이거 매우 좋지 않을 것이고요. 을의 대운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이 사주가 한습, 즉 금과 수가 있어서 한습함이 좀 많아지는 대운 중에 을의 대운 또한 천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만 지지로 해수는 뭐예요? 결국 한습함이 가중되는 그러한 대운, 그러니까 초년운이 그렇게 썩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갑술대운 정도는 그래도 자, 오화하고 술토라고 하는 것이 오술반합 회국화죠. 원래는 인오술 3합이 되죠. 인오술 3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화국을 짓기 때문에 갑술대운 나쁘지 않죠.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또 일간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글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임신 계유대운이 어땠냐 하는 거예요. 이 계유대운 들어오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월지인 축과 이거 합을 하게 돼요. 유축 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7살에 해당이 되죠.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게 되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계유대운이 온다 하더라도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국세가 형성이 됩니다. 살인상생 내지는 이렇게 되는데,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세운에 따라서 세운에서 저 간목을 갖다가 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수에 의해서 내가 파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천간에는 그래도 문제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뭐 계유대운 개수가 온다 하더라도 임신대운 임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문제될 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대운에서 오는 유금, 유축회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운에서 오는 신금, 다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지만 수를 생하게 되고 관살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화가 위축이 돼서 깨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잠깐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앓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병인 것이고요. 그 지병이 다른 바 아닌 폐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폐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 원국 자체에서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중에 결국은 어떤 때 문제가 커졌냐면은 이 계유대운, 임신대운 중에 유대운, 신대운 때 금이 들어오게 되면 한습함이 더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어차피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매우 추운 계절인데 금이 있게 되면 더 추한기를 더 가중하게 되고 금이 이 대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 신체에서 뭐 폐, 대장, 피부, 혈액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이 문제인 사람들이 갑상선 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요. 폐에 문제가 있거나 피부병 질환, 특히 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대장도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장암 같은 것, 특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폐로 인해서 이제 발병이 된 것이고, 정유년 정도 신미대운 정유년 중에 오랫동안 좀 앓다가 좀 결국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 사주가 이 금수운으로 가지 않았고 목화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었겠지만, 안 그래도 한습이 가중되는 그런 사주에서 대운 자체도 이렇게 불순한 대운으로 행하다 보니 좀 건강상 이유로 인해서 좀 불축의 어떤 곤란한 함을 이게 당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버텼다라고 하면 이후 하대운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았을 텐데, 결국 오랜 동안의 어떤 집양으로 인해서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운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정유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금이 많아지게 되니 또 그 금으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이런 상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교 분석했던 사주, 그 다음에 오늘 봤던 사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